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3단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오늘 또 코로나 상황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숫자가 떨어지지 않네요. 1,078명 최대 수치입니다. 예. 더구나 중환자 수가 21명 늘었고요. 사망자가 12명 늘었다는 얘기는 33명의 순증, 즉 중증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자 수뿐만 아니라 중환자 수도 늘어나는 것이 전체적인 환자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중에 한 2% 정도는 한 열흘 정도를 시차를 두고서는 중환자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이 환자의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지를 않은 상황이라 정체되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증가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깊은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중환자 수 많이 늘어나게 돼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방역 당국이 이렇게 대응해 왔던 것들을 보면 어떤 확산세에 있어서 어디를 딱 끊으면은 성공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여튼 근본적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예. 10월 12일 날 1단계로 완화를 시킬 때 환자 수가 한 100명 정도 됐었습니다. 예.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완화될 만한 숫자는 아니었는데 생활 방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인 방역이 가능하겠다. 의료 체제만 버텨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만든 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정책 당국으로도 생각할 만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0명, 300명 올라가는 수순에서 1.5단계, 2단계, 2.5단계로 격상을 하는데도 항상 조금씩 엇박자가 나면서 방역 효과가 떨어져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게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예.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같이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도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또한 피로감이 있어서 떨어지질 않았고요. 또 계절도 겨울철로 되면서 우리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예. 바이러스들은 더 활동적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합치다 보니까 이런 격상, 거리두기 격상만으로는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과 결국은 3단계로 올린다고 그러면 과연 통제가 될 것이냐 이것도 시간적인 문제인데요. 너무나 늦게 돼갖고서 이 주변의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상정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다 보면 이것이 시간이 놓치게 되면 좀 더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3단계 시간이 더 길어지면 더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경제 방역 두 가지를 다 생각은 해야 됩니다만은 실제로 방역이 중요할 때는 방역을 선제적으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3단계 필요성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3단계 한번 시행되면 너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정세균 총리 발언을 들어보면 3단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단계 시행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좀 다 점검해 놓고 그리고 3단계를 들어가도 들어가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준비할 만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면 너무 늦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은 이 방역의 통제가 과연 얼마나 잘 들을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변에 자꾸 너무 넓어지게 되면은 통제가 안 될 것이죠. 또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이동을 줄인다 할지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 말씀은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방역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씩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지금은 방역이 먼저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역에 방점을 두고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꼭 지금까지 늦어왔듯이 3단계가 이제 늦어지면 이 이후에는 봉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단계까지 안 가려면은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이 방역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3단계 시행해야 한다. 저는 오늘 숫자가 일주일간의 평균이 861명입니다. 이미 예. 지나갔습니다. 이 숫자는. 또 의료 체제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미 800명 될 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 시기에 먼저 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대통령께서 3단계를 발령하셨으면 지난주 일요일이죠. 제일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예. 있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 발령을 하려면 시간은 좀 둬야 됩니다.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뭐 빨라야 주말이나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2.5단계 거리 단계 두기가 통제가 좀 어느 정도 들어서 효과가 나타나서 줄어들면 좋겠습니다만은 계속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줄어들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택배 종사자 그리고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도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의료진들이 부족합니다. 은퇴한 의료진들도 현장에 복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발표도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전체를 전수 검사한다는 각오로 1일 1만 건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검사 건수를 최대 3만 7천 건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검사 대상도 우선적으로 택배 등 유통 물류업, 콜센터, 봉제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업 종사 등과 같이 산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위험 집단과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치명도가 높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 돌봄 종사자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비롯한 필수업종 종사자부터 전수검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됩니까? 예, 저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방침이 맞는 것은 예. 실제로 넓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비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 위험한 부분을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 예. 우리 지역사회의 감염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야 되는 것으로 사실은 저 전수검사를 2단계나 2.5단계에서 했으면 더 나았겠죠. 그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많은 진단검사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예.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1,000명, 2,000명 정도 매주 했었는데 거기서는 그때는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이 방침을 먼저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었겠죠. 예. 지금 의료진도 상당히 이제 좀 한계 상황에 다다를 정도로 피로도가 쌓여 있고 더군다나 중환자실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들 더욱 힘들어하는데 은퇴한 의료진들 현장으로 좀 돌아와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 경험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의사 국가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본과 4학년 학생들 시험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달에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의사 국가고시 합격과 상관없이 일단은 동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가고시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은 다 동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예. 있고요. 일단 민간 의사들이 많이 또 간호사들이 많이 자원을 하게 되면 우리 대구 경북대에서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이 자원을 해서 도와주시면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천지 사태 때는 많은 분들이 대구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전국적인 상황이라 그렇게 도울 수는 없고. 근데 그 은퇴하신 부분에 있어서 분들.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요. 네. 자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 좋은데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가 방역 당국, 즉 복지부와 실제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의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훈련이 잘 안 됐고 그때는 처음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런 시스템들을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도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아주 전문인 내과 전문의, 뭐 감염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다 각자 가서 할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적재적소에 못 가는 거. 간호사 선생님도 다 비슷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 즉 인적 자원, 장비, 모든 경비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좀 운용상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끝으로 백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백신 관련 내용 발표 들어보시죠. 화이자와 얀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계약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차질이 없으면 아마 희망컨대는 이달 내에 다 완료되는 걸 좀 희망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좀 다소 초과되더라도 그렇게 넘기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교수님 지금 얀센이라고 하는 게 존슨앤존슨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4가지가 삼성이 거의 완료되는 상황인데요. 예. 파이자하고 모더나인 경우는 mRNA 백신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데 예. 여기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안전성도 있고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 삼성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어려워 보이고요. 내년 1월 정도에만 긴급 사용 승인이 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좀 안타깝게도 얀센인 경우는 1회 접종이면 되는데 우리가 확보한 건 사실은 400만 명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에서 치료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 승인을 받았나요? 아산병원에서 투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예그 하던데. 투약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 항체 치료제는 경증 환자가 입원하지 않게끔 가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중증 환자에 있어서의 그 효과는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아산병원에서 긴급으로 투여를 하겠다는 부분은 예.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즉 아무런 그 가망이 없는 다른 치료제로서 안 듣는 환자한테 써보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약의 그 투여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들 치료하는 약은 어떤 겁니까? 지금은 렘데시비르하고 덱사메타손이라는 소염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치료하고 그다음에 산소 치료하고 그다음에 대증이요법 뭐 해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항체 치료제라는 것은 중환자에 지금 사용하기는 좀 맞지 않는 치료제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습니까?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좀 어려운 것이 경증 환자가 입원 환자가 되지 않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일단은 병상 부족 같은 것들은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될 수가 있겠죠. 예.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제가 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획기적인 게 나온다면 예.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단기간에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게임 체인저가 백신이 된 것이죠. 당초에 치료제가 백신보다 더 빨리 개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진국에서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료제 개발이 더 쉽다고 생각한 이유는 예. 치료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치료 효과만 좋으면 되는 것인데 예. 그것이 그다지 빨리 개발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일라이 릴리하고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이거 모노크로날 안티바디라고 그래갖고 이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접촉하는 즉 막아주는 치료제인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맞지 않았습니까? 예. 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좀 중증으로 가는 건 막아주는 효과만 지금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외의 치료제들은 아직까지 획기적인 것이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 상태로 교수님을 뵀으면 하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백순양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봤고요.